우리 예. 카타르의 마지막 네. 월드컵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하산 알라였나 알리였나 예. 하산 알리였죠. 그 이수한테 인터뷰를 할 때 하산 알리로서 또 카타르 이걸 했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대회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월드컵 이수 막 리포팅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막 바쁘게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연말에도 원래 좀 시간이 빠른 것도 있지만 월드컵이 경기가 재밌어서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근데 월드컵과 함께 거의 마지막 한 달을 되게 빠듯하게, 음료수로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고,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이상하지 않은 게 곧 있으면 또 박싱데이가 있어요. 맞아요. 아마 더 빡셀 겁니다. 결승전 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또 프리미어 리그들이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는 끊기지 않지만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우리가 또 상징할 만한 대회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음 대전이죠. 음매 대전이라고도 하지만 메시와 음바페 과연 누가 우승을 하건 기록이 여러 가지 쓰여지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걸려있는 상징적인 결승전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 궁금하고 예상이 힘들고 뭐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리벤지죠.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16강전이었고 프랑스와 이 아르헨티나 경기는 정말 많은 골이 나가지고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좀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직접 맞대결만 적어봤어요. 이게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3대4 경기. 근데 프랑스가 내용적으로는 앞서긴 했지만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한 골 차까지 쫓아붙으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 경기가 됐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번이 4번째 맞대결입니다. 이전까지 3번의 맞대결을 치렀는데 2승 1패로 아르헨티나가 우위였고요. 그럼 지난번이 처음 진 거구나, 월드컵에서.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렇죠. 전체 대회, 근데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 2승 1패잖아요. 근데 토너먼트에서 만난 거는 지난번이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맞대결은 프랑스가 아르헨티나를 한 번 만나서 이긴 거죠. 그렇게 좀 기록을 정리해야 되고, 전체 대회에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12번 만났습니다. 6승 3무 3패로 아르헨티나가 기록상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남미팀 대 유럽팀의 11번째 결승전이래요. 남미팀과 유럽팀이 만난 게 결승전에서 이번이 11번째, 그 전까지 10번이 있었는데 남미팀이 이전 10번의 그 유럽팀들과의 결승전 중에 7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팀들이 이럴 때는 좀 많이 우위를 점했고 뭐 거의 대부분은 브라질이죠.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남미팀의 이전 3회 준우승 중 2회가 하필 아르헨티나예요. 뭐 가장 최근에 이제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독일에게 준우승을 차지한 것도 결국 아르헨티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준우승 아르헨티나의 약간의 기록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남미 국가를 상대로 월드컵 10경기 무패래요. 6승 3무. 성적 좋다. 네, 그러니까 남미팀에게 프랑스가 지지 않는 징크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굉장히 자신감이 좀 차오를 만한. 아니, 마지막으로 남미팀한테 패한 게 1978년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때는 1차 조별리그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에게 1대2로 진 게 마지막 패배라고 합니다. 이외에는 이제 이후에 몇 년이에요? 지금 78년이니까. 지금 제가 88년. 추맨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찬우 형이 77. 찬우 형은 이걸 봤네요. 그렇죠. 두 살 되긴 하지만 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와, 되게 오래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매치 팩트인데 월드컵 결승이기 때문에 매치 팩트로 굉장히 기록이 많은데요. 아르헨티나 지금 월드컵 본선 5경기 무패입니다. 사우디전 패배 이후로는 지지 않고 있고 월드컵 본선 5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씩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12득점. 공격력이 좋아요. 메시, 훌리안 알바레즈도 득점 기록해주고 있고. 아르헨티나 6번째 결승전 진출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결승에 오른 횟수는 2위. 1위는 독일인데 8번 결승에 진출했대요. 아르헨티나 6번째 결승전 진출로 이제 월드컵에서는 2번째로 결승에 올랐고요. 많이 올랐고요. 3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78년도 우승 그리고 86년도 우승 이외에 이제 이번 2022 우승이 쓰여질지를 봐야 되겠고, 패배하면 결승전 최다 패와 타이를 이룬대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진 횟수가 3번인데 1위도 여기서도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독일이 결승에서 4번 패했고 아르헨티나는 3번 패해서 지금 결승전 최다 패배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이런 기록은 좀 결승을 앞두고는 찜찜할 수 있겠고요. 우승하면 개막전에 패배하고도 우승을 차지하는 2번째 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개막전은 대회 첫 경기인데 스페인도 그때 남아공을 때 첫 경기를 지고 난 다음에 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정신 차리게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A매치 무패를 30경기 넘게 쭉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상상하기 힘들었던 결과가 그때 사우디전에 나왔고 다행히 아르헨티나는 그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한 결과가 무엇이냐? 경기당 슈팅 허용이 5.7회로 이번 대회에서 슈팅 허용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이 아르헨티나래요. 경기당 슈팅 허용 횟수가. 그리고 경기당 기대 실점이 매경기 0.6 이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아르헨티나가 밸런스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죠.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XG 값이 뭐 측정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얼추 비슷하잖아요.
사우디전 같은 경우는 진짜 사우디가 거의 원격 모아가지고 터트린 느낌으로 그 경기를 잡은 거지. 그치. 사우디의 XG 값이 그때 0.2인가 0.3인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 골들도 되게 난이도가 있는 장면들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0.6 이하라는 기대 실점이 아르헨티나는 나오게 됐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밸런스가 좋은지 아르헨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페널티킥 제외하고의 기대 득점, 실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대 득점인데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이 0.4골밖에 안 된대요. 그럼 결정력으로 이거를 뒤집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나 공격적인 빈도로 봤을 때 되게 유력한 기회들이 아르헨티나에게 많았던 건 아니고 이게 토너먼트 참가팀들 중에 최저 기대 득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잘 활용했고 그리고 결정력이 좋았고 네, 그런 부분들로 아르헨티나는 이걸 만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들이 모두 옵타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 득점, 기대 실점과 관련해서 다른 통계 사이트는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저는 모든 기록은 항상 옵타가 제일 정확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옵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뢰도가 있는 기록이고요. 다음은 프랑스인데 최근 월드컵 본선 10경기 9승. 네, 지난대회까지 포함해서 정말 승률이 높습니다. 이 프랑스를 잡은 튀니지는 어떤 국가일까? 그러니까 튀니지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아르헨티나 서로 응원하고 프랑스 응원하고 이럴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웨어리시 메시 그 찾던 분. 그 형이 만났던 분. 아니야, 우리가 만났던 분 말고 뉴스에 나왔던 분. 아니구나. 그분 아르헨티나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웨어리즈 메시 우리 호주머니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생각이 나는 사우디 팬들 반응이 좀 생각이 나고 프랑스 월드컵 본선 7경기 중 6경기에서 2골 이상씩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4번째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프랑스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에도 결승에 올랐고 2018년에도 결승에 올랐고 이번이 2022년까지 단기간에 대단해 진짜. 빠르게 올라왔어요. 진짜 단기간에 계속 결승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 2002년이나 2010년처럼 프랑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고 바닥을 찍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얼마나 단기간 동안 지금 월드컵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 3번째로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34, 38년에 이탈리아, 58년, 62년에 브라질. 이후로는 연속 우승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프랑스가 우승을 하면 기록을 쓰게 되고요. 월드컵 토너먼트 현재 7연승 중입니다. 왜냐면은 결승 2번이나 갔고 지난 결승은 우승도 차지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토너먼트 7연승. 브라질이 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최다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58년부터 70년까지 9연승을 차지했대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프랑스가 7연승인데 이번에 이기게 되면 8연승 그리고 이제 다음 대회에서 토너먼트에 오르게 된다면 이 성적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페널티킥 제외하고 기대 득점 아까 아르헨티나는 제일 적었잖아요. 토너먼트 팀들 중에. 근데 프랑스는 페널티킥 제외한 기대 득점이 이 월드컵 32개의 국가들 중에서도 총합 1위라고 합니다. 11.9골. 네, 지금까지 기대 득점 총 합친 수치가 11.9골로 이건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 아르헨티나는 그냥 전체적인 평균을 좀 본 거라고 한다면 이건 아예 그냥 경기마다 합산을 한 건데 합산을 했을 때 11.9골이 나왔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기대 득점에서 제일 높은 수치가 프랑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가 매 경기 기회도 많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어떤 포인트를 양산했다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좀 비상이에요. 훈련 불참했다라는 소식인데 그게 메시거든요. 근데 이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크로아티아전에 선발 뛴 선수들 모두 실내에서 회복 훈련만 했대요. 그러니까 메시가 훈련에 불참했다고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거 그냥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회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추리뷰가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지금 저희가 본 정보들보다 더 정확한 나왔겠죠. 정보들이 나왔겠지만 제 생각에 이거 햄스트링 통증이 있다 해도 그래도 뛸 것이고 메시가 뭐 힘들 때나 종종 이제 허벅지를 잡을 때가 좀 있었어요. 메시 팬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회복 후연의 여지의 가능성이 꽤 크다는 점을 봤을 때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도 이제 우파메카노와 라비오가 지난번 모로코전에 감기로 명단에 결국 출전하지 못했는데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감기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돌아와서 아마 라인업을 또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포파나의 자리는 다시 라비오가 되찾고 코나테가 진짜 너무 잘했는데 했지만 그래도 우파메카노가 아마 결승에 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메시입니다. 출전 시 출전하겠죠. 월드컵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이 이제 단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진짜 대부분의 축구 팬의 눈, 음바페 그리즈만을 보는 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메시로 향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응원을 받을 거예요. 메시 역시 이 월드컵 트로피에 대한 욕심도 아니 솔직히 뭐 메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우리 메시 형 우승시켜주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엄청 열심히 뛰고. 그래서 지금 메시는 당연히 출전해서 엄청난 또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록입니다. 현재 이제 로타오 마테우스가 메시와 함께 두 선수가 나란히 월드컵 25경기 출전으로 대회 최다 출전의 타이거든요. 메시가 아마 단독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득점 시 조별리그 16강, 8강, 4강, 결승 단일 대회에서 모두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메시가 진짜 다 그랬거든요. 조별리그 득점, 16강 득점, 8강 득점, 4강 득점. 근데 아직 결승 이 한 경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일 대회에서 이 단계들에서 모두 득점을 차지한 선수가 없었대요. 아니 2002년에 호나우두가 이 기록 왠지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래서 메시가 골을 넣는다면 최초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골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많은 팬분들이 또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록을 알고 메시가 골을 넣는 순간을 본다면 약간 소름 돋지 않을까요? 그리고 메시가 직접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는 그림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바라고 또 소름 돋을 그런 광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메시 월드컵 통산 25경기에서 11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19개, 19골에 이제 관여를 한 메시인데 월드컵에서 통산 공격 포인트가 20개를 넘긴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옵타가 기록을 책정한 1966년 이후가 기준이 되는 기록들인데 이번에 메시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공격 포인트 20개 월드컵에서 통산으로 최초로 기록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팬분들은 기왕 이 기록 도움 말고 골로 기록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골 득점에 있어서도 기록이 쓰여지고 그래야 공격 포인트 기록도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득점왕, MVP, 트로피 다 가져갈 수 있는 메시이기 때문에 맞아요. 메시 득점 바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메시, 음바페 지금 5골로 나란히 또 득점 선두기 때문에 과연 누가 득점왕을 차지할지도 궁금해지고요. 음바페입니다. 음바페는 근데 그리즈만이랑 엮여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리즈만과 음바페가 지난 결승전에 득점을 했잖아요.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득점을 하면은 결승 두 대회 결승에서 득점을 한 역대 5번째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두 대회 결승에서 득점한 선수가 일단 바바 선수가 있습니다. 58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펠레가 있습니다. 58년과 70년. 폴 브라이트너가 있습니다. 74년과 82년. 그리고 지단이 있습니다. 98년과 2006년. 그리고 그리즈만, 음바페도 여기에 동시에 이름을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골을 넣게 된다면 둘 중 한 명이라도 골을 넣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5번째 선수가 되고 뭐 어쩌면 둘 다 넣어서 6번째 선수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앙투안 그리즈만과 관련된 기록도 있는데 이번 대회 기회 창출 1위 21개고요. 기대 도움도 3.5개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음바페가 이번에도 만약에 결승에서 골을 넣는다면 그럼 음바페도 그 클러치 능력을 또 보여주는 거라서 이 기록을 알고서 음바페 골을 보신다면 또 소름이 돋을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리즈만의 이번 대회 최고의 지휘자 아닙니까? 엄청난 기회 창출자 그리즈만. 그리고 그리즈만이 이상할 정도로 어시스트나 이제 다른 동료들을 빛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직 득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승전에 딱 득점 기록하면은 지난 월드컵 결승전에 득점해서 팀 우승시켰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또 팬들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볼만한 플레이어들이 많고 플레이어를 한 명 한 명 꼽기가 좀 아쉬워요. 프랑스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참 여러 가지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든 참 우아하고 멋있을 그런 대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 베스트 11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4-4-2일지 4-3-3일지가 중요한데 저는 프랑스가 어쨌든 측면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의 강화의 목적을 두고 4-4-2보다는 4-3-3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4-4-2는 이제 중앙으로 밀집된 4-4-2를 예상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윙을 배치한 4-3-3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4-3-3이지만 사실 플랫형 4-4-2로의 변형도 언제든지 가능한 라인업입니다. 여기서 마카리스테르를 약간 왼쪽으로 빼주고 디마리아가 오른쪽으로 가면 4-4-2도 되거든요. 그래서 4-4-2와 4-3-3의 혼재인데 제 생각에는 측면 수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이아 4-4-2의 가능성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마리아 선발을 좀 예상을 해봤고요. 변화무쌍한 스칼로니의 전술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갑자기 다이아몬드 사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랜 A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안 풀려요. 경기 중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3백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대회 정말 최고의 감독으로 뽑히는 스칼로니인데 스칼로니의 평가가 좋은 건 그거죠. 빠르게 유연성. 파악해서 유연성으로 딱 대표할 수 있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예상이 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마 이거 내 예상 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중미 4명으로 예전처럼 배치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아서 예상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조차 틀릴 근데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의 매력이고 이게 프랑스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뒷공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타멘디와 음바페가 다시 만나는데 이번 대회에서 오타멘디의 폼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음바페라는 선수는 진짜 모로코전의 그 스피드 X인 것 같은 장면 진짜 너무 놀랍고 너무 경이롭고
그 우리 네이버 라이브 같이 하는 형일이 형, 김영일 해설위원도 그 얘기했거든요. 음바페에게 뚫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음바페 경이로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뒷공간 조심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프랑스입니다. 공격진 개인 기량에서 역시 우위에 있는 팀은 프랑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루, 음바페, 그리즈만 이들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들 동시에 뛰어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수비에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모로코전 봤잖아요. 후반전에 프랑스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역습에 나가는 선수들, 압박하려는 선수들, 수비 라인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후반전 내내 프랑스가 좀 끌려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르쿠스 티랑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밸런스가 관건입니다. 간격 유지가 핵심이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는 특히나 더 그 간격을 잘 유지해야 메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겠고요. 개개인 능력은 프랑스 수비진 매우 좋습니다. 모로코전 힘들다 했지만 그거 버틸 수 있었던 거 꽃백이 미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개개인 능력이 아주 좋은 이 수비진 프랑스로서는 이 수비진의 능력을 믿어봐라. 그리고 안 되면 요리스를 믿어봐라. 이번 대회 요리스 폼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심은 이제 시몬 마르치니아크 폴란드 주심인데 폴란드는 아르헨티나에게 조별리그에서도 패했고요. 16강에서 프랑스에게도 패했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공평하겠죠. 그게 관여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들 하면서 다 뒤졌어 하면서 뭐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양 국가에게 모두 피해를 당한 맞네. 팬이란다 주심이기 때문에 좀 균등한 판정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기심은 미국 국적의 이스마일 엘파스, VAR은 폴란드의 토마시 크비아트코프스키 주심이 담당하겠습니다. 아, 이거 경기 진짜 예상이 좀 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난 것 같은데 4강전의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맞아요. 아, 이 결승전이 개인적으로는 쉽게 안 끝나고 연장까지 가고 이러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승부차기까지 가는 것까지도. 진짜 피날리긴 하겠지만 재밌겠다 그래도. 진짜. 아,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중계하죠. 입중계 저희 여러분 이 결승전은 좀 일찍 열 거예요. 1시간 전에 뭐 그 전에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저희가 뭐 월드컵 관련해서 소통 방송도 쭉 하다가 이제 결승전 같이 볼 테니까 일찍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승전 재밌을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입스타 TV 아니죠? 입스가 와버렸네요. 제가. 이스타 TV 입중계 함께 하십시오.